서의석 원장입니다. 중안면부 거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중안면부 거상을 환자에게 설명하기가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 중안면부 거상은 그냥 간단한 것과 복잡한 것이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안면부에 어느 층을 올리느냐에 따라 수술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고 절개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면 거상을 하면서 동시에 중안면부 거상이 되는 수술도 있고 하안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안면 거상술도 있습니다. 하안검만으로도 중안면부 거상을 하기도 하고요. 중안면부 거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부터 유행했었어요. 그때 제가 속해 있던 연구회에서 학술대회 1년간 계획을 짤 때 미드층 리프트라는 거를 주제로 계속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미드층 리프트라는 거는 미국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고 여러 수술 시도를 해왔고 굉장히 발표가 많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서 중안면부를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게 어느 층을 올릴 거냐 아니면은 어디 절개선으로 어디까지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수술하면은 그렇겠죠? 효과를 전혀 못 본다든지 뭐 광대 쪽이 불룩해진다든지 뭐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전후 사진을 이렇게 화장하거나 뽀샵하고 이런 사진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올리는데 그리고 그게 중안면부만 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른 수술이나 시술도 같이 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좀 부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중안면부의 정의와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안면부 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를 알려면 일단 그 정의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안면부를 올리는 층이 어떤 층이 있느냐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페이스리프트 테크닉으로 어떤 경우에 중안면부를 올릴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하안검 절개선이나 결막 하 절개를 통해서 어떻게 중안면부를 올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중안면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지방 이식만 해도 된다, 뭐 하안검 하면서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함라 얘기를 꼭 안 할 수가 없어요. 함라 얘기가 이분의 말은 뭐 이분이 결국은 중안면부 거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의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얘기할 때 중안면부에 대해서 지방 덩어리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지인대와 거기에 대한 어떤 주름, 폴드, 그루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안면부의 정의에 대해서는 2008년도 멘델슨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안면부 거상, 미드페이스 또는 미드칙 리프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나와요. 그 논문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팻이나 리가먼트나 그 다음에 그 그루브의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멘델슨도 그런 게 짜증났는지 이분이 정리 잘 하시거든요. 2008년도에 자기가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중안면부라는 거는 이 트라부스에서 여기를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미드 페이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미드 칙은 그 앞부분 요 부분을 미드 칙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안면부 거상이라는 거는요 미드 칙 리프트를 말하는 거예요. 미드 페이스 리프트가 아니고요. 왜 그렇게 따지냐면요 미드 페이스 여기는 페이스 리프트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올리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페이스 리프트를 올릴 수도 있지만 눈 밑으로 들어가서 올리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닌 얘기도 있고 그거는 근데 어느 층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수술을 얘기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드 칙이 예쁜 거는 기준이 많아요. 젊은 얼굴에서는 이렇게 주름도 없고 이런 주름도 없고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예쁜 중안면부 미드칙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오지 커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광대와 옆광대가 조금 나와야 되고, 칙은 살짝 꺼질 듯 말 듯 해야 되고, 각도가 또 너무 이렇게 뭐 볼록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예쁜 얼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돼서 진짜 이 그림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오세요. 여기다가 그냥 빵빵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필러를 집어넣든지 지방을 집어넣든지,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좀 집어넣고 2년 지난 다음에 흘러가지고 여기 주름이 더 심해졌다고 얘기하고 오시고, 이런 분들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제거는 좀 해야 됩니다. 제거는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처진 것들을 거성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 슈퍼피셜 팻을 올릴 거냐, 뭐 스프를 올릴 거냐, 이런 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닥터 맨델스는 이렇게 나눴어요. 리드 칙 포션하고 메일라 포션, 네이저 레벨 포션, 이렇게 세 군데 파트로 나눴었고요. 이 주름에 연관되는 주름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팔페브로 메일라 그루브, 이거를 나두주갈 그루브, 그 다음에 이거를 미드칙 포로우,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볼까요? 이건 제 환자 사진인데요. 여기를 이제 티어드로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 베개 아이리드라고 얘기하고, 나두주갈 그루브는 뭐 맨델슨 얘기한 거랑 똑같고, 리드칙 정션이 여기 있고, 리드칙 정션이라고 얘기하죠. 팔페브로 메일라 그루브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인버티드 V 디포미티라고 또 얘기하고, 이쪽 부분은 메일라 백이라고 얘기하고, 메일라 마운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렇게 이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미드칙 그루브 또는 미드칙 버로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미드 페이스 그루브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기는 이제 자이고마틱 큐테니어스 리가먼트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보면, 이 지방에 대해서 보면은 아까 마일라 마운드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 마일라 백이라고 얘기도 하고, 마일라 크레센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메일라 페패드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일라 백을, 여기 있는 거를 메일라 페패드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메일라 페패드 아닙니다. 이거는요. 메일라 페패드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밀집 그루브 있잖아요. 밀집 그루브를 이루는 게 자이고마틱 큐테니어스 리가먼트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자이고마티코 메일라 리가먼트 또는 오비토 자이고마틱 리가먼트, 메일라 큐테니어스 리가먼트, 또 다른 이름으로 막 이렇게 불려요. 막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일라 septum이라는 것도 또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또 오비타 칙 폴드라고 또 여기를 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네저 주갈 그루브랑 팔페로 메일라 그루브를 합쳐서 부른 겁니다. 그거 퍼너스가 좀 부른 건데, 뭐 하여튼 구분이 굉장히 복잡하다. 서로 얘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게 같은 건지, 어떤 게 다른 건지. 그래서 그 눈 밑에 주름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됐어요. 이거는 메일라 septum이라고 해서 닥터 페사가 발표한 거였고, 이거는 닥터 슈럭이라는 레지던트가 또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또 뭐 이제 메일라 마운드 쪽이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한 거고, 그 전에 기관은 또 그거를 오비토 메일라 리가먼트라고 또 얘기했고, 또 이거는 뭐 뼈 들어올릴 때 또 뭐 얘기하고, 뼈에서의 중안면부를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도드라지게 해야지 중안면부가 예뻐진다. 뭐 하여튼 외국 논문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들이 있고,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3차원으로 지금 분석한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미징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3차원 분석을 해요. 그 페이스리프트든지 아니면 뭐 지방이식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웬만큼 그게 올라갔느냐, 뭐 그런 거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발표하기도 하고, 중앙면부를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레이어를 어떻게 수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백날 따지면 뭐예요? 수술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보여드렸냐면요, 우리나라에 모르페우스라는 3차원 장비가 나와요. 근데 이게 상당히 프로그램이 괜찮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요. 제가 이거 안 산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허접해요. 크고. 이거 되게 조그맣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허접해서 제가 안 샀는데 프로그램은 괜찮아요. 논문 쓸 때 참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고요. 이거를 뭐 돌아가면서 환자를 찍어야 돼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의원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도대체 왜 한의원에서 이거를 많이 쓰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절대적인 측정치 있잖아요. 크게 변하지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 티슈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잘 믿질 않아요. 왜냐면 그 부어있을 때 또 다르고 빠졌을 때 또 다르고 흡수됐을 때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환자마다 다 측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기가 뭐 임상하는 의사들은 힘들죠. 어쨌든 저도 갖고 싶은데 이게 조금 더 아주 더 조그맣게 이거 요만하게 만들면 돼요. 요만하게. 요즘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요만하게 만들면 되고 그거를 여기다가 장치를 달아서 환자가 여기 앉아있고 그냥 여기서 쭉 한번 찍으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3D CT하고도 요거를 결합하려는 시도가 좀 있죠. 2013년도 멘델슨하고 왕치노가 이제 이런 그림 그렸죠.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오비탈 말라 뭐 이런 다 넘어가가지고요. 그냥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비탈 리테이닝 리가먼트가 이렇게 두 줄처럼 세트무처럼 나오고 이쪽에 티어드로우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중앙면부에는 이쪽에 프리막실러리 스페이스라는 데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박리해가지고 중앙면부를 거상한다고 했고, 여기 논문에서 그 비디오도 보여줘요. 나중에 제가 비디오 보여줄 텐데 이렇게 해서 안 올라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이 수술 전후 사진이라고 보여준 게 지방이식도 한 사진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비디오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함라가 아주 이 그림을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함라는 여기를 존 1, 여기를 존 2, 여기를 존 3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존 1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존 2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존 3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페이스리프트 테크닉과 눈 밑에 중안면부를 올리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함라는 중안면부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냥 칙팻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칙팻을 이렇게 올리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눈 밑에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야지 젊어지는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여러 가지 테크닉 중에 하나가 오큐라리스 오큘리 머슬을 제오마티쿠스 머슬과 박리시켜서 이렇게 당긴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이고 비큘라 플랩을 들어가지고 들어 올린다. 그 다음에 디플레인으로 같이 한다. 그래서 컴포짓 페이스리프트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런 게 젊은 얼굴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함나가 수술하는 거는 반드시 여기를 절개를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절개를 하고, 함나가 수술할 때는 바깥쪽에 외양각 고정술이라든지 외양각 성형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함나가 수술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한데 본인의 변화도 있고, 어쨌든 목표는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수술의 우리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존 오슬리 전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메일라 페패드라는 거가 있다. 이거는 슈퍼피셜 페패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올려야지 이 부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주장한 거.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설명을 드릴 때 사실은 요 그림을 인용하면서 그냥 여기만 이렇게 여기를 살짝 들어 올리는 거를 수프 리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안면부 거상은 눈 밑으로 하려고 그러면 범위 굉장히 넓어지고 좀 다른 수술이고요. 뭐 페이스리프트 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막 한참 얘기를 하는데 동영상에서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안면부의 개념과 각각의 층, 주름, 지방 이런 것들에 따라 수술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고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안면거상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면거상과 하안검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안검만 가지고서도 중안면부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건 또 수프 리프트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필러나 지방, 실 같은 걸로 한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안면부를 구분하는, 즉 수술을 할 때 어느 층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